네, 여러분들 시타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뭐 날씨는 한 영하 5, 6도 정도 찍히더라고요. 보니까 차에. 근데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가 넘더라고요. 워낙 바람이 세게 불고 그래갖고 현장에 있던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하셨고, 그런데 현장에 있던 분들의 얼굴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그 다음에 내란 정당 뭐 하여튼 우리가 윤석열 탄핵, 그 다음에 헌재에서 계속 우리가 압박을 하면서 집회를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찝찝함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들 춥지만 표정이 되게 밝아요. 그렇죠. 현장에 있던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그렇고, 정권 교체하고 이런 추위가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막 군대 춤추시는 분들도 있고, 흥겨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날씨는 추웠지만 많은 그 집회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얼굴 표정들은 너무너무 밝았어요. 아니 너무너무 밝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작년에는 윤석열을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시켰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어요? 낙타가 있잖아, 낙타. 응? 낚시들은 문제야. 낙엽이, 낙타. 한덕수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보는데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살다 경찰이 옆 차선을 터주는 것도 난생 처음 보네. 원래 진짜 사람들이 너무너무, 여러분들 서초동 때 사람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옆에 터주던 인간들이, 그 윤석열 탄핵 집회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도 옆에 차선 안 내주던 새끼들이 정권 바뀌니까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뒤에 여유가 있었거든. 뒤에 사람들이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알아서 옆 차선을 내주는, 야 진짜 권력은 잡고 봐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하인드 컷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오늘 조국 대표님과 출소 이후에 처음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디서 가졌냐면,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집회 때, 먼저 이 얘기 좀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러분들 원래 오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오늘 대통령 오십니까? 그 경찰 좀 고위층들한테, 정보과 형사들한테 오늘 대통령 안 오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안 온대. 왜요? 그랬더니 오늘 그 혹시나 하는, 그 오늘 이재명 대통령 오신다고 하니까 저 새끼들이 맞불 집회한다 그러면서 집회를 신고를 해갖고 이재명 대통령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긴급하게 취소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해서 대신 김민석 국무총리가 뒤늦게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그 민주당 정청래 대표님이랑 야당의 어떤 대표들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연단에서 그 연설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거기 맨 앞줄에 앉아갖고 민주당과 우리 민주진영 세력들 그 대표님 쫙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순서가 오니까 이분들이 출연자 대기실로 이동하잖아. 그 출연자 대기실로 저도 같이 갔지요. 그랬더니 조국 대표님이 저를 보더니, 그러니까 제가 또 뜨겁게 이렇게 안고 진짜 출소 이후에 포옹을 하고, 옆에 이제 우리 정청래 대표님 이렇게 같이 안고, 그리고 전청래 대표님이랑 무슨 얘기 좀 하고, 용인이가 자기도 아는 척 해달라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길래 쌩 까줬죠. 너는 내가 인정 못한다. 용인이가 이렇게 자기도 용혜인이는 제 세월호 때 내가 그때 인터뷰, 용혜인이가 자기도 아는 척에다가 쌩 깠죠. 저는 사람 아닌 애들이랑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옆에 사회민주당 대표 있고, 그 옆에 그 김재현 뭐 진보당 대표인데, 진보당 대표도 쌩 깠죠. 저것들은 항상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나중에 민주당 욕하는 애들이라서 정청래 조국 외에는 다 쌩 깠죠. 셋 다. 한창민도 쌩까고 그냥 다 쌩깠어요. 다 쌩깠죠. 왜 그러면
용인이는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죠. 세월호 참사 때 그때 현장에서 그때 외대 다니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생 까고 여러분들 아마 그거는 제가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거기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지는 않았고 우리 은미 누나도 봤고 은미 누나도 봤고 그 다음에 하여튼 거기 현장을 좀 다녔고 그리고 딱 갈라 그러는데 우리 민석이 형님이 오시더라고. 우리 김민석 여러분들 다 몰랐는데 김민석 국무총리도 경호 엄청 받더라. 김민석 국무총리 여러분들 다 몰랐는데 경호원이 15명. 와, 경호원이 15명이 쫙. 사복 경찰 경호 따로 있고 사복 경호원들 15명이 쫙 붙더라고. 그래갖고 경호원이 총리 내가 맨 앞에서 이렇게 김민석 총리를 우리 PD랑 같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잘 아세요? 그렇고 잘 알죠. 그렇지 그러세요? 제가 손 흔들어 볼까요? 그러면 저한테 바로 손 흔들걸요. 그래갖고 옆에 경원이 있어갖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총리님이 나를 딱 봤어. 그러고 내가 총리님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니까 갑자기 바로 반응하시네요. 동지예요 저희. 예, 제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민주당에 입당시키려고 할 때 철새를 옹호하는 개총수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요 예전에. 그렇잖아.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 김민석 욕 진짜 먹을 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김민석 총리 민주당에 입당시키려고 그때 같이 민주당 아닐 때부터 나랑 방송했었어요.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그때 구독자 떨어지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검찰개혁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검찰개혁에 소원해서 또 연락 갔지 한번. 네. 나는 신세진 게 없기 때문에 검찰개혁 한다고 국회의원 배지 달았는데 검찰개혁에 검자도 안 꺼내갖고 한때는 깠죠.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잘하니까 또 다시 응원을 하는 거죠. 아니 진짜 그렇잖아. 서초동에서 그렇게 매번 무대에 올라가고 검찰이 지금 그 형제 스타일이 연설하는 그래요. 여러분들 김민석 총리가 연설을 진짜 잘해요.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라서 연설을 진짜 잘해요. 지금 검찰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그때 국회의원 되고 나서 검찰 개혁에 얘기를 안 하길래 좀 서운해져갖고 깠죠.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 적극적으로 돕고 그래갖고 또 사과했죠. 그러면서 다시 방송 저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대선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방송 그때 나왔던 거. 대선 일주일 남겨놓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때 김민석 총리가 선거 총괄본부장이었어요. 선거 총괄 본부장이었는데 하루에 일정이 한 10몇 개가 된다는데 그 시간을 내갖고 밤에 거의 눈도 못 뜨는데 오셔갖고 고맙게 방송을 해줬죠. 그래서 자, 오늘 김민석 총리 오셨다가 가고 그래갖고 우리 시민들 이렇게 오셔갖고 저희가 행진을 안 했어요. 왜 행진을 안 했냐면 우리 누님들이나 이쪽 다들 도가니가 안 좋아갖고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도가니들이 안 좋아갖고 이분들 지금 행진까지 시키면 큰일 나겠다. 이분들 행진까지 시키면 큰일 나고 막 떠오는 모습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제가 오늘은 행진을 안 하고 여기서 방송을 마칠게요 한 거는요. 우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굳이 무슨 행진까지 하면서 쟤네들한테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갖고 제가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명수 기자도 오셔갖고 이명수 기자랑 같이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좀 그랬어요. 그다음에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심층 분석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대행진에 불참한 이유는 맞불 집회를 한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집회를 현장에 한 5시 정도 조금 남아서 도착을 했는데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저쪽에서 윤어게인이랑 그 젊은 구구들이랑 막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들이 막 이재명 구속, 가짜 대통령 이런 거 표명들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대통령이 와갖고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해서 우려 경호상 여러분도 오늘 참여를 안 했으니까 혹시 서운해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어떤 그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갖고 특별 성명을 발표하셨죠. 이 특별 성명은요, 뭐 간단하게 제가 좀 키워드만 정리해드리면 내란 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통합을 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정의로운 통합이었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이 그냥 봐주는 통합은 단죄하지 않는 역사가 되잖아요. 저는 이 점이 어제도 가장 마음에 든다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요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 이거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 있게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예요. 민주당이 여러분들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는 발의하면 바로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12월 3일을 휴일이냐 아니냐 공휴일로 하냐 아니냐는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친위 쿠데타 가담자 처벌은 시대적 책무다. 끝까지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낸다는 거는요. 경찰과 검찰 거의 이제 권력 이 사법기관들뿐만 아니라 이 권력기관들이 대통령이 저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있으면 특검은 끝나지만 나머지 사건을 사실상 제2 특검 또는 지금 경찰청에서 여러분들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잖아요. 저는 더 끝까지 찾아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을 했을까? 국힘당과 저 내란 잔당은 1년에 최소 2번은 국민들한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날이 하루가 는 거예요. 5.18 때마다 쟤네들 5.18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광주 시민들에게 참여하는 그런 퍼포먼스 아닌 퍼포먼스를 하죠. 5.18 학살에 대해서 5월 되면 여러분들 국힘당은 얼마나 안절부절 못합니까? 지네의 조상이 전두환이고 전두환이는 학살자니까. 그러면 12월 3일 매년 12월 3일이 돌아오면 국힘당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매년 12월 3일이면 우리는 내란을 생각하고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생각하고 저 당은 5월 달에도 계엄령 친위 쿠데타 5.18 학살 쿠데타 정당 12월 3일이면 또 내란 1주년 이게 어떻게 보면 봄 겨울을 이게 계속 국힘당은 내란 정당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학살과 내란 인식이 저 정당은 계속 박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년 쟤네들은 힘든 날들이 점점점 생기는 거예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분들 특별 성명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 전문을 소개를 해드리기는 길고요. 빛의 혁명이었다. 세계 민주주의의 일대 사건이었다. 평화적 방식으로 위기 극복한 국민들이다. 오히려 여러분들 도란프 같은 애들이 노벨 평화상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노벨 평화상은요 대한민국 민주 시민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쿠데타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한 역사가 전 세계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쿠데타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제압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K민주주의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우리 민주시민들은 노벨상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또 제가 현장에서 반가운 분들을 좀 봤어요.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오늘 세월호 노란 잠바를 입고 계셨던 우리 세월호 유가족분들, 지금 위원장이 그 누구죠? 그 머리 올백이신 분 이름을 까먹었네. 그분들의 거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우리 지성이 아버님은 제가 오늘 못 봤어요. 오늘 세월호 유가족분들 쫙 지나가길래 형님 그래갖고 또 인사하고 많은 분들을 오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오늘 전문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이 해야 된다. 그쵸? 저것들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이 밉고 무섭고 할까요? 오늘이 여러분들 어떤 날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님 취임한 지 딱 6개월 되는 날입니다. 아직 4년 6개월 남았어요. 어? 이재명 대통령님이 여러분들 오늘 취임한 지 딱 6개월째예요. 내일이 사실 오늘은 당선된 날이고 내일부터 사실 업무를 받잖아요. 6월 4일부터 업무를 받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딱 취임 6개월째거든요. 당선된 지. 그런 대통령이, 가장 힘센 대통령이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일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내가 얘기하는 정의로운 통합은 봉합이 아니다. 여러분들 통합과 봉합을 아셔야 돼요. 늘 우리 민주 진영에서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반민족 행위자들을 반역자들을 국가의 반역이었죠. 민족의, 왜 여러분들 그 친일파들이라고 저는 부르지 말고 반민족 행위자, 반역자라고 저는 부르라고 하냐면요, 민족을 배신했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똑같은 국민이었는데 어떤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고, 어떤 국민들은 일본에 머리 조아리면서 하사품 받아가면서 살았고, 국민들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족 반역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봉합이라는 것은요, 내가 권력을 쥐었다 그래갖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가 아니에요. 죄는 제대로 죄값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말은 단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단죄하지 않는 역사는 또 다른 범행을 야기시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정의로운 통합, 저쪽은 정의로운 봉합. 봉합은 사실상 썩어 골마 터진 부분을 그냥 꼬매면서 묻어버리는 거고, 그거는 언젠가 또다시 골마 터집니다. 정의로운 통합은 썩은 고름은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대통령님의 이 1년 어떤 특별 성명 키워드는 내란 청산 정의로운 봉합이었다. 가담자 단죄하고 정의로운 통합, 이런 말들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거에 맞서서 이제 국힘당 얘기 좀 할게요. 예, 오늘 국힘당이 초선의 김재섭 외에 어떤 25명, 107명 중에 25명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윤석열과 절연하겠다. 지역구,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과한 사람 중에 지역구 의원이 20명이 있어요. 지역구 20명, 비례대표 5명이 있다는 게 큰 의미입니다. 왜죠? 지역구 20명이 나가면요, 사실상 얘네가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얘네가 만약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지역구가 얘네들이 20명을 맞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냐, 만약에 15명 지역구 의원이랑 비례대표 5명으로 20명이 이번에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하면 국힘당 지도부 장동혁에게 압박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지역구 20명을 딱 맞추는 순간 장동혁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세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 장동혁 또 다른 개몽령 선언이다. 대표 자격이 없다. 응? 장동혁이가 여러분들 오락가락하고 본인 정체성이 굉장히 의심받는 게 뭐냐면 1년 전에 여러분들 그 내란당 18명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표했잖아요. 그때 장동혁이 있었어요. 지가 그때 계엄 해제 잘못됐다고 하면서 해제했던 놈이 1년이 지나니까 오늘 장동혁이 어떤 막말을 했죠? 12.3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었대요. 도라이 새끼, 난 얘는 정신이 약간 분열증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12.3 계엄을 한 게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네요. 이거 윤어게인이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웃긴 거는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거부했어요. 이거는 뭐냐? 파국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국힘당은 오늘 12월 3일을 기점으로 엄청난 권력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얘네들은 오늘 25명이 계엄에 사과를 하면서 지역구 20명이 있었고 비례대표 5명이 있었죠. 그러면 국힘당은 비례대표는 절대 제명시켜주지 않아요. 절대 제명시켜주지 않고 이번에 다 날리겠죠. 그럼 뭐야? 얘네가 장동혁에게 계속 비대 물러나라고 하면 절대 안 물러나고 결국 얘네들은 당권 싸움이거든요.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권 싸움인데 유사시의 원내 교섭단체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박근혜 탄핵 때랑은 좀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박근혜 탄핵 국정농단 시기에 바른미래당이 정당을 꾸려갖고 나갔다가 결국은 다시 새로 자유한국당에게 먹히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때 상황과는 다른 게 그때는 박근혜가 단죄 당함으로써 박근혜가 구속당하고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건 박근혜와 대통령실의 국정농단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이죠? 윤석열과 군 그리고 국힘당 안에의 친윤파 여러 가지가 엮여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예전같이 탈당하면 결국 1년 지나면 다시 괜찮아져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당은 내일부터 굉장히 내용을 겪을 거예요. 이 25명은 이미 사실상 윤석열과 절연을 선언하고 지금 장동혁 사퇴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국힘당 지금 비주류에서 주류로 들어온 국힘당의 지지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25명은 국힘당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동혁 입장에서는 이 25명을 내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명 중에서 지역구 20명이 탈당을 하잖아요. 그럼 국힘당은 사실상 나머지 이제 20명이 나가서 원내 교섭단체를 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20명 중에 반만 민주당이 설득을 하면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힘당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국힘당은 힘없는 존재가 되고 왜 저는 분당 사태가 일어날 것 같냐면 오히려 지금 상태의 현직 20명이 국힘당에 남아있어 봐야 비주류고 탄압받는데 이 20명이 탈당을 해서 나가면 국회에서 어떤 거냐면 캐스팅 보트가 됩니다. 그렇죠? 캐스팅 보트 역할이에요. 민주당은 굳이 국힘당을 설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20명과 오히려 민주당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면 되는 거라서 오히려 20명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봐도 그렇죠. 국힘당은 어차피 백석이 무너지는 순간 나머지 20명이 민주당의 개헌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찬성을 해주냐? 그럼 국힘당은 아무리 반성을 해도 의석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란당 진짜로 패싱을 해도 되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25명이 계엄 사과를 했지만 5명은 비례대표를 해서 사실상 이 사람들은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러면 안에서 총질하겠지. 안에서.
비례대표 5명은 안에서 총질하고 20명은 나가서 옛날에 그런 그림 있었잖아. 권은희가 그랬나? 권은희가 당적은 바른미래당인가 저쪽에 있지만 민주당 편들고 탈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명이라고 합니다. 탈당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본인이 탈당을 하면 그러니까 탈당한다고 해서 제명을 시켜줘야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를 놓고 나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탈당을 하려 그러면 비례대표를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당이 제명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걔가 프리랜서 같이 돌아다니는 거고, 제명을 안 해주고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가 그 다음 순번에게 자동으로 날아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국힘당 내일부터 장동혁이는 사실 오늘 계엄 1주년이 됐는데 사과를 거부했죠. 그러면 이제 전면적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윤어게인 극우화 가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여러분들 보셔도 장동혁이가 국힘당이나 지도부나 애시당초 사과할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사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잘 보시면 국힘당의 25명은 왜 이번에 사실상 탈당을 각오하고, 물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설명 20명과 5명, 왜 이런 계엄 사과와 윤과의 절연을 얘기했을까? 대통령 후보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구 20명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탈당을 하거나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 후보가 있냐 없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세훈이 있는 겁니다. 오세훈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이도 오늘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 사태가 거듭 국민과 사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세훈이는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거듭 국민께 사과하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이가 특검에 의해서 여러분들 기소가 됐잖아요. 지금 나국상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방선거 기획단장이에요. 그러면 오세훈이를 국힘당에서 대선 후보로 세워주지 않는 순간, 서울시장 후보로 세워주지 않는 순간 오세훈이는 당연히 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안 되더라도 너희들한테는 자리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오세훈이가 무소속으로 나가든 어떤 신당 창당, 그러니까 이 25명 사과한 사람 뒤에는 오세훈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0명이 나가서 원내대표를 만들고, 오세훈이가 만약에 서울시장에서 국힘당에서 경선에서 아예 탈락을 해버리면 오세훈이는 당연히 탈당을 해서 이정당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쪽에 대선 후보가 이쪽에 더 파이가 커지는 거죠. 난 이런 걸 어떻게 알지? 나는 이건 딱 제목만 봐도 이렇게, 이 새끼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오세훈이가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현재 남아있는 장동혁이나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가 없잖아. 정당은 대선 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선 후보가 있어야지 그 정당은 계속 유지가 돼요. 오히려 지금이야 20명이 나가지만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끝나고 이쪽으로 헤쳐 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세훈이는 지금 간을 보는 거죠. 자기를 경선에서 컷오프를 시키냐 아니면 하냐. 그래서 제가 보면 이 국힘당의 20명 지역구 20명이 분당은 오세훈의 공천이냐 아니냐에 달렸다. 오세훈이를 컷오프 시키는 순간 오세훈과 지역구 20명은 같이 나가면 이쪽이 오히려 파이가 커지고 이쪽은 TK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죠. 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국힘당은 대선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동혁이가 아무리 여기저기 떠들고 다녀봐야
제1야당은 맞잖아요. 국힘당이 제1야당은 맞지만 제1야당이 힘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제1야당의 대표가 대통령 후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윤석열이가 사사건건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제가 막기 위해서 저는 잠시 일시적인 계엄령을 한 것입니다. 이지랄 떨잖아. 민주당의 폭거, 야당의 폭거를 지가 막기 위해서라 그랬잖아. 그 왜 그래? 그 당시에 야당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거든. 한마디로 윤석열과 맞상대할 수 있는 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맞상대가 장동혁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봐도 야당의 대표는 대통령급이라 해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그 기싸움을 하거나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그 뭐 영수회담 급이 맞아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보셔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예요. 근데 저 새끼는 국민의 원수예요. 장동혁이는. 말 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고 저 새끼는 대한민국 국가적 원수.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고 저 장동혁이는 국민의 원수예요. 저 새끼는. 그쵸? 응?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이재명 대통령 대 장동혁 안 맞지 레벨이. 정청래 대 장동혁 민주당 당대표랑도 레벨이 안 맞아. 그런 느낌 없어요? 장동혁이는 누가 맞아요? 민주당. 응? 장동혁이는 민주당 저기 비례대표 초선 정도랑 수준이 좀 맞아요. 응.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이랑 장동혁 정도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응. 진짜로. 응? 그러니까 야당의 그 저쪽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쪽으로 흘렀죠. 삼천포로 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나랑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까지 따라왔던 그런 대선 후보였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제1야당의 대표이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하게 버거운 거예요. 근데 지금 장동혁이는 어때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새끼가 대선 후보 뭐 군에도 못 들어가고 지네 정당에서 물러나라고 하니까 이런 급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국힘당이 구심점이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오세훈이는 우리가 밉고 오세훈이는 반드시 구속돼야 되고 오세훈이는 정계 은퇴시켜야 되지만 오세훈이는 의외로 굉장히 세요. 서울에서도 아직도 민주당 후보가 사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오세훈이가 1위를 달려요. 그러면 오세훈은 경쟁력이 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서울에서만 4번째 서울시장을 해먹었고 그러면 저쪽 정당의 구심점은 오세훈으로 해처모여가 되고 거기 옆에서 저는 단일화 전문입니다. 저랑 단일화를 하셔야지 이깁니다. 단일화 전문 안철수가 또 따라 나갈 테고 그렇잖아요. 걔는 단일화 전문이잖아요. 안철수가 또 따라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준석 같은 애들 개준석이라는 거는 이준석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개혁신당의 준석이라 그래서 개준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개총수라고 부르듯이 제가 개준석이라고 하는 것은 욕을 하려고 개준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혁신당의 준석을 줄여서 개준석이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 사실 고종표가 있잖아요. 20대 30대의 어떤 그 극우들의 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극우 MZ세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이랑 개준석이랑 이렇게 오세발이랑 개준석이랑 손을 잡고 뭔가를 꾸민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시면 국힘당이 만약에 20명이 탈당하고 이대로 내년 공천권 지방선거 때 지네끼리 공천을 해버리면 얘네 탈당하면 개혁신당과 합당입니다. 거기에 한동훈이는 저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넌 새끼야 뭔데 이 개새끼야 너는 형수를 이 새끼야 네가 형수를 이 새끼야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이 새끼야 응? 맨날 이 새끼 저 새끼 욕만 듣다가 탈당한다 그러면 저도 따라 나가도 제자리가 있습니까? 이지랄 한동훈이도 따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름 한동훈이도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 한동훈이도 따라 나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 국힘당 어떻죠? 완전 뭐라 그래야 돼? 또 하나의 국힘당 반 국힘당이 생기는 거예요. 응. 진짜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한동훈이나 만약에 얘네들이 탈당을 해갖고 사람들은 그래요. 못 나갈 것이다. 아니에요. 이번에 상황이 달라요. 예전에 탈당했던 분위기 그 뭐 새누리당 저기 바른미래당의 어떤 그 당시에 분당 사태나 이번에 분당은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버렸어요. 제가 정치 분석을 하는 게 여러분들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이번 이런 정치 분석은 제가 구속될 거다 안 될 거다는 사실 편견이 좀 있죠. 아니 상식적으로는 구속돼야 되는데 안 되면 그건 제가 잘 못 맞춰요. 구속이 된다 안 된다는 솔직하게 제가 보면 못 맞춰요.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예견을 잘하는 게 상황이 많이 달라요. 지금 많은 어떤 뭐 여기저기서 뭐 패널들이 나와갖고 절대 뭐 예전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분당 못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이번엔 분당 못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보셔도 박근혜 때랑 다르잖아. 박근혜는 국정농단을 지랑 최순실이랑 몇몇이 해먹은 거고 이번은 국힘당의 윤석열 잔당 세력들이 아직도 내란 심판을 받고 있고 군, 검찰 뭐 다 지금 조이대 사법부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내란과 진짜 관계 없는 사람들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세훈, 이준석 결국 뭐 홍준표가 합세할 저는 홍준표가 여기에도 합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좌파 새끼들, 개엄 새끼들 뭐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만들 때 그 개새끼들 때문에 국힘당은 망했시오 뭐 이지랄 떨면서. 그래서 내가 보면 오히려 이쪽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 그때랑 다르고 이쪽은 윤석열과 함께 늪에 빠지면서 침몰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아마 그게 언제냐? 국힘당의 오세훈의 경선 컷오프냐 아니냐가 국힘당의 분당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오세훈이가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피부과 1억 피부 반짝반짝 나 피부과 1억 나경원 나국상이라고 부르지 니들 나를 나빠루라고도 부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번 지방선거 기획단장인데 오세훈 씨는 검찰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공천을 줄 수가 없어요 이지랄 떨면 어떻게 돼? 안 되거든. 그럼 오세훈이 가만히 있겠어? 오세훈이 가만 안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오세훈, 이준석 연대 이미 하고 있지? 그럼 밖에서는 기다리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진짜 그냥 왜 그러냐면 12월 3일이 분수령이 된 것 같아요. 장동혁은 대국민 사과 거부, 오히려 윤 어게인을 외쳤고 현직 20명이 사과를 하면서 굉장히 달랐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아주 희소식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왜 희소식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러나 국힘당에서 만약에 분당 사태가 벌어져갖고 또 다른 만약에 안내란당을 만들었어. 응? 쟤네들이 정당 이름이 안내란당이야. 우리는 내란당이 아니다. 안내란당을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면 국힘당 내란당과 안내란당이 선명성 경쟁을 해요. 표가 분산이 아니라 지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지네가 진짜 보수라고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민주당 공격은 기본이지만 얘네들 만약에 둘이 야 우리 어차피 한 집에서 같이 살았었잖아 그러면서 손을 잡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네가 진짜 보수라고 하면서 서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먼저 민주당을 공격해봐야 어차피 지지층은 이쪽인데 우리가 어필해야 될 사람들은 이쪽인데 결국은 민주당 공격은 똑같단 말이야. 두 정당이. 그러면 두 정당에서 선명성을 보여주려면 이쪽 정당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면서 서로 치고받는 싸움밖에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잖아요.
항상 민주당,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분열되면 안 된다는 게, 결국 여러분들 민주주의에서 분열되면 이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파이 나눠먹기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자기네들이 더 정의롭고 더 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싸움이 발생하는 거고, 국힘당도 똑같은 거예요. 보수라고 한정된 어떤 섹터가 있고 파이가 있는데, 여기서 지네끼리 나눠먹으려고 그러면 점점점 우리가 더 진짜 보수다라고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고, 오늘 장동혁이의 말이 여러분들, 내란이 1년 지났지만 윤석열과 똑같은 게, 이게 왜 장동혁이가 정치 초짜라고 제가 얘기했냐면요, 오늘 장동혁의 계엄 1주년 메시지가 결국은요, 스스로들이 내란 정당을, 즉 위헌 정당을 자청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진짜 민주당이 위헌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죠.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이 국힘당을 위헌 정당 심판 청구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요, 근데 그거 쓸데없이 그거 지금은 할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내년 지방선거 서면 개싸움 나왔고 지네끼리 해요.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지네가 스스로 국힘당 안에서도 자기네들이 내란은 불법이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가 자체 자인한 거거든. 그래서 위헌 정당을 1년이 지났는데도 윤석열을 비유하는 거는 지네 스스로가 위헌 정당을 자처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도라이 새끼 한 말이 있죠. 그 도라이 새끼가 오늘 계엄 1년을 맞이해서 지 변호인을 통해서 뭐라고 입장문을 냈냐면, 윤석열이요, 12월 3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미안한데 12월 3일 극우에게, 윤어게인에게 드리는 말씀이 맞죠. 국민들은 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냐? 계엄은 민주당 때문이었다. 880자의 입장문을 냈어요.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수호 책무에 결연한 이행이었다. 미친놈들이죠. 무슨 낯짝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얘 말이랑 장동혁 말이랑 똑같잖아요. 미친 거잖아, 둘 다. 네, 민주당이 여러분들 참, 민주당도 메시지를 잘 내요. 요즘 보면 국힘 25명의 계엄 사과,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민주당이 한 번 더 긁었죠. 니네끼리 싸워라. 국힘당의 25명 계엄 상황 사과한 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라고 하면서 25명에게 힘을 살짝 실어준 거죠. 그럼 니들 죽어라고 싸우라고. 그 다음에 우리 추경호 씨, 어제 제가 기다리다가 그만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만을 했는데, 추경호 영장이 기각 새벽 5시 넘어서 영장 기각이 떴더라고요. 기각 이유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여러분들, 다툼의 여지가 없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재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모든 사건은 억울한 게 있고, 모든 사건은 입장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모든 국민은 사실관계를 알아요. 추경호의 만행을. 조희대 사법부의 영장실질심사판사인 이정재만 모릅니다. 응? 정말 한심해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호가 특검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얘기했고, 조희대 사법부가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내란 방해 세력이죠. 안 그래요? 내란 방해 세력이에요.
원래 영장 기각률이요. 구속영장 기각률이 30% 미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는 50% 평소보다도 50% 이상 영장을 기각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미리 어떤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들 추경호가 영장이 기각되거나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라. 영장이 발부가 되면 다행이고 당연한 거고 기각이 돼도 여러분들에게 실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게 내란 특별재판부가 더 힘이 실리는 거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여러분들 3개의 내란 특별재판부 여러 가지인데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마침 계엄 1주년을 맞아서 계엄 정당의 그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추경호를 영장을 기각했던 이 사태로 민주당은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의 속도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보란듯이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그다음에 공수처법 그다음에 법 왜곡죄 간첩법 다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새벽에 추경호 영장 기각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법, 법 왜곡죄, 간첩법, 공수처법 다 통과시켰어요. 공수처법 법사위에서 다 통과시켰어요.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는 건 뭐죠? 본회의 상정만 남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너무 실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딱 결과를 보고 내란 특별재판부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으니까 본회의 상정만 하면 투표로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실망하지 말라는 게 한덕수도 여러분들 불구속 재판이 받아서 15년 받았어요. 추경호 불구속이 여러분들 면죄부가 아니에요. 지금 비상계엄 잔당 정리하지 않으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거 누가 한 얘기냐? 여러분들 누가 얘기했을까? 비상계엄 잔당 처리하지 않으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홍준표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꼭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 같죠? 민주당에서 꼭 얘기한 것 같죠? 비상계엄 잔당 정리하지 않으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게 홍준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추경호 불구속이 종국적 면죄부가 아니다. 한덕수도 불구속으로 15년 받지 않았냐? 응? 진짜 그렇잖아. 한덕수도 불구속하다가 저는 그 당시에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 와갖고 이 양복 호주머니를 봤더니 거기에 서류가 있어. 지랄 연병 거짓말하다가 분리하면 기억 안 난다고 하더니 15년 받았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얘기했던 거 얘기할게요. 오늘 민주당이 여러분들 어떤 거를 했냐면요. 내란 재판부법, 법 왜곡죄, 간첩법, 공수처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는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내란 재판부법 여러분들 아셔도 한번 자세하게 좀 들으세요. 내란 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의 이 3대 특검의 사건을 전담할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것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의 판사 임명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한변협, 법무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법무부 판사회의, 대한변호사, 대한변협 등 뭐 이런 것들에서 추천해갖고 임명은 누가 한다? 조희대가. 그러니까 조희대가 임명하고 헌법에 위헌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임명도 조희대가 하게 해주고 법무부에서 추천을 하고 판사회의에 법무부 판사회의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이렇게 추천을 받은 다음에 임명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것들이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내란 전단 재판부가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 다음에 그 법 왜곡죄,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 왜곡죄는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나 아니 재판 중인 사건이나 좀 어떤 그 지난 사건이라도 분명히 검사가 사건을 조작했거나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적용했거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법리를 왜곡 조작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 정지, 난 이거 자격 취소라고 해야 돼. 이것들 자격 정지하면 안 돼요. 아예 법은 변호사 자격증까지 저는 취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 왜곡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 왜곡죄가 통과되면 누구죠? 어미준, 뭐 박상용 이런 조작 검사들 다 여러분들 걸리게 되겠죠. 어미준, 박상용, 수많은 뭐 검사들 이런 애들 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라 다 깜빵 가는 겁니다. 강백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고요. 공수처법 개정안은 여러분들 뭘 개정했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공수처법 개정안은요,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떤 걸로 확대가 됐냐면 대법원장과 판검사가 포함됐어요. 원래 검사도 수사했는데 확대해 대법원장도 수사할 수 있게끔. 공수처에서 대법원장, 그 다음에 경북에서 모든, 그러니까 원래도 검사 판사를 할 수 있었고 대법원장 쓰는데 어떤 범죄에 한정시켰어요. 부패 범죄나 이런 거였는데 모든 범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존에도 대법원장이나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범죄를 한정시켰어요. 부패 범죄나 막 이런 걸로 한정시켰는데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끔 한 거야. 모든 범죄. 공수처는 기소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간첩법. 민주당이 간첩법도 여러분들이 통과시킨 게 뭐냐, 여태까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간첩법, 뭐 국가보안법 이런 비슷한 간첩법은요, 적국을 상대로만 적용을 했습니다. 적국. 지금 대한민국의 적국은 북한이에요. 북한이 유일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적국은 북한에 적용이 되는데, 민주당이 간첩법을 적용해서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거는 일본에다가 대한민국의 기밀을 넘기는 새끼들, 또는 중국에다가, 이게 맞는 거죠. 왜 대한민국의 안보와 어떤 그 국가 기밀을 넘기는 것을 북한에 한정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구시대적 발상이죠. 대한민국 국가 위기를 일본이나 중국, 뭐 미국에다가 넘겨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태까지 미국은 무조건 우방이라서 다 패스했지만 미국에다가도 이제 국가 기밀을 넘기면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요 4개가 통과가 됐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추미애 장관이, 천대엽 법제처장이 오늘 국회 여러분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왔는데,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천대엽을 좀 혼냈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 천대엽이가 오늘 나와서 이딴 얘기를 해요. 내란 전담,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들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그 법사위를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천대엽이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 계속 이 새끼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면서 주장을 하고 있죠. 왜 그러면 천대엽 말에 의하면 왜 소지가 있냐? 내란 전담 재판부에 판사를 추천하는데 법무부,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등, 그러니까 비법관 출신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위헌 소지라는 거야. 한마디로 판사는 대법관이 추천하게 돼 있다라고 해서 판사는 법관이 추천해야 된다라는 억지 논리를 쓴 거야. 그랬더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도 너만큼 법 알아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 천 차장님 그러면 대법관은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비법관 아닌가요? 말이 되지. 아니 대법관 추천할 때 누가 추천해? 대법관 추천할 때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이 사람들 법관이 아닌데 대법관 추천하잖아. 라고 하니까 이 새끼가 깨갱. 대법관은 법관 아니에요? 대법관 추천할 때 네 어떻게 하냐?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지 않냐? 라고 했더니 깨갱을 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또다시 여러분들 사법 쿠데타가 진행 중입니다. 뭐냐? 오늘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과시켰죠. 법사위원회에서 법 왜곡죄랑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이거 쿠데타입니다. 법관들도 공무원입니다. 예외일 수 없어요. 공무원들이에요. 집단 행동할 수 없습니다. 제 말 틀린가요? 아무리 사법부가 독립을 했다고 해도 법관들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법에 적용돼야 됩니다. 전국 법원장들 5일 내란 전담 재판부 입법부에, 이거는 사법권 침해가 아니라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법은 입법부가 만드는 거예요. 그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적용해서 사법부에서 적용시키는 겁니다. 입법부에서 만든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 법원장들이 모인답니다. 이것도 징계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경찰들은 모이면 징계받고, 검사들은 모이면 회의가 되고, 법원장들이 모이면 회의가 됩니다. 정교조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공무원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습니다. 지네들은 공무원 아닌가요? 검사와 판사 월급은 딴 데서 주나요? 똑같은 공무원이에요.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새끼들. 그 다음, 오늘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나왔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외신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내란 전담 재판부 두고 어떤 질문이 나왔었어요. 국민 여론 따라 국회가 잘 결정할 것이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들 100일 기자회견 때 왜 내란 재판부가 위헌입니까? 분명히 지지 성명을 냈기 때문에 국회가 잘 결정할 것이다 라는 건 무슨 말이죠? 민주당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제 좀 감이 오세요? 국회가 잘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민주당이 잘 알아서 할 것이다. 정청래 대표가 잘 알아서 할 것이다. 나한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내가 시켰다고 하지 말아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랑 민주당이 알아서 할 것이다. 국회가 잘 결정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오늘 통과시킨 거야. 이래놓고 하바리 새끼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야 오히려 국회가 가만히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 그러면 모든 화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지만, 민주당이 나서서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 오늘 통과시키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때요? 아 저는 그거 입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그건 국회가 국민들 여론에 따라서 잘 결정할 것이다. 선을 긋잖아. 정치적인 어떤 논쟁거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딱 선 긋잖아. 민주당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응? 아이고 멍청한 새끼들아. 응? 그리고 봐봐. 2차 종합특검, 정청래가 또 지 혼자 정치한다고 저 하바리 새끼들. 2차 종합특검 뭐 민주당의 당대표가 밀어붙인다. 2차 종합특검 했더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
힘을 실어주잖아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한테 계속 힘 실어주잖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다. 그건 뭐야? 수사 더 필요하다. 그랬더니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시사하니까 저거 또 정청래 지원자 논쟁거리 만든다. 이렇게 비판하는 새끼들이 있었어요. 이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거잖아. 나 갑자기 뻐근하니.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얄밉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산안 처리가 여러분들 12월 2일을 안 넘겼잖아. 야당의 감사. 야당 얼마나 얄미울까? 예산안 처리엔 야당엔 감사.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오늘 외신 기자회견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북한의 무인기 도발, 윤석열의 그 무인기 도발, 북한에 그 사과할 용의가 있냐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제 마음을 들여다 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근데 사과를 하게 되면 종북몰이 할까봐, 종북몰이 할까봐 걱정된다. 그렇잖아요.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북한에 사과를 하면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 대결로 또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김건희 얘기 좀 할게요. 김건희 오늘 구형이 됐죠. 최종 결심 공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징역 15년. 이유는 사법 국가 통치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정농단이라는 뜻이죠. 사법과 국가 통치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국가 통치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은 권력자가 아닌 민간인이 대한민국의 어떤 인사 그리고 모든 권력 기관을 본인이 스스로 통치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김건희가 국정농단을 통해서 국가 통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사법을 통치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은 검찰이나 이 사법부조차도 사실상 검찰의 무혐의를 만들었던 거를 혐의를 물어보는 거고, 벌금 20억.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죠. 저 XX가 왜 15년밖에 안 받았냐? 저는 김건희는, 윤석열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나오고요. 김건희도 제가 보면 징역 30년 또는 무기징역 나올 것 같아요. 이유는 김건희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김건희는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고 특검이 완전한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김건희는 특정건강제 가중처벌법이나 이런 청탁법 이런 거에만 한 거예요. 아직 김건희는 계속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다음에 통일교에 건넨 금품수수의 징역, 여러분들 보시면 왜 15년이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랑 통일교가 건넨 금품수수 징역 11년이에요. 요 두 개가. 그리고 벌금 20억 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는 징역 4년. 그래서 15년입니다. 나머지 김건희 여러분들 알다시피 양평고속도로도 있죠. 특검에서 수사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아직도 사건이 많고 아직 기소 안 한 게 더 많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한, 김건희 특검 끝까지 김건희 사건을 못해요. 여기에 빠진 게 뭐냐? 내란의 최종 우두머리예요. 제가 보면 내란의 최종 우두머리가 밝혀지면 김건희 사형입니다. 한마디로 김건희는 대한민국 법 위에서 군림했었고, 김건희가 모든 대한민국의 국가 통치 시스템을 망가뜨렸어요.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김건희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평고속도로 마약 수사는 특검에서 안 했으니까 양평고속도로 사건이나 다른 어떤 이배용 뇌물 뭐 이런 것들 뭐죠 그 문화재 지 마음대로 뭐 갖다가 쓰고 뭐 별짓거리를 다 했잖아요. 이거는 2차 종합특검 또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더 여러분들 많이 나오면 계속 여러분들 가중치가 돼갖고 김건희는 요 두 건만으로도 징역 15년이 구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김건희는 쌓일 게 더 많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김건희는 아직 지은 죄에 비해서 10%도 나오지 않았다. 김건희는 10%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셔라. 오늘 여러분들 12월 3일 날 특검에서 구형을 했고 언제 그러면 선고를 하냐? 1월 28일 날 선고를 합니다. 김건희의 1심 선고는 1월 28일.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김건희가 보석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왜 기각 결정이 안 나오죠? 기각됐나요? 이거 왜 기각이냐? 아니 이거 왜 어떻게 된 거예요? 김건희 점점점 몸매가 옆으로 퍼지고 마스크도 거꾸로 쓰고 나왔던데 오늘? 김건희가 제가 보면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기각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나올 때가 넘었어요. 나올 때가 넘었는데 아직도 김건희가 지금 안 나오는 게 좀 이상해요. 왜 그러지? 지금 여러분들 그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거나 크게 손보는 내용이 22대 5개 지나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여튼 김건희는 계속 1월 왜 그러나 했더니 나는 오히려 그 판결을 안 내서 1심 구형까지 그냥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해. 지금 어차피 1월 28일이면 구속이 되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거 아예 판단을 안 하려는 것 같아. 보석에 대해서 근데 안 하는 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러분들 오늘 최후 진술 뭐라 그랬냐? 억울한 면도 좀 있지만 국민께 큰 심려 죄송 아무것도 아닌 년이 뭐 연병을 떨더니 억울한 면이 많대. 억울하기는 국민께 큰 죄송. 아휴 이렇게 될 줄 몰랐나? 응? 나는 진짜 3년 전부터 딱 알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민주당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1인 1표제 있잖아요.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의해서 어제 더민초 얘네들이 여러분들 반대를 했죠. 5일 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 더민초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의해서 요구한 게 뭐냐? 어떤 민주당이 약한 지역, 즉 부산이나 뭐 대구나 어떤 이쪽에서 TK, PK에서 이 대의원들이 없으면 선거운동 자체가 안 된다. 응? 대의원들이 없으면 선거운동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권리당원들에게 1대1 구도로 가는 건 좋지만 이 권리당원들에게 표의 가중치를 주자는 거야. 그러니까 TK, PK에서는 이 지역만이라도 1대1이 아니라 이 지역에는 권리당원이 되면 더 일반 여론보다 권리당원에게 가중치를 주자.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어요.
그쵸? 이쪽은 일반 여론이 국힘당 쪽 여론이 더 세니까 권리당원의 어떤 표의 가중치를 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 압박을 가했죠. 그랬더니 정청래 의원 너무 웃겨요. 그래 가중치 줘 그럼. 그랬더니 어때요? 반대할 줄 아는 거야.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전략지역에 가중치 그래 그럼 줘 했더니 쟤네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야 이제. 대의원 TF 더민초 모두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중앙위에 당원 수정안을 해달라는 거 해줬어. 가중치 지자. 응? 여태까지 쟤네가 반대한 이유가 뭐야? 1인 1표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서 전략지역 보완책이 약하다. 그래서 더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 수정해. 내가 지켜볼 거예요. 12월 5일 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더민초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건 진짜 당원들 잠재적 이찍 파란 이찍 하바리 새끼들 같은 애들 말고 진짜 침묵하는 다수의 민주당의 주인들 어떻게 니들 감당이 되겠니? 이거 1인 1표제 통과 안 시키면? 응? 니들 한번 지켜봐. 나 진짜 이거 민주당 진짜 언제부터 응? 진짜 이런 문진석 이런 애들 당장 사퇴시켜야 됩니다. 응? 진짜 나 듣도 보도 못한 문진석 진짜 이재명 응? 측근이라 그래서 냅뒀더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 김남국한테 어? 아우야 홍성범이다 우리 중대 출신이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어? 네가 추천 좀 해줘. 어?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둘 다 정신 차려야지. 어? 안 그래요? 아니 하려면 비밀스럽게 잘하든지 이런 문자를 본회의장에서 척 까고 앉아있는 문진석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어? 안 그래요? 아 뭐 하는 짓이냐고요. 둘 다 친명의 핵심이라며. 걸리지나 말든가. 난 진짜 이런 거 보면요 무덤을 파고 있어요. 무덤을. 어? 그렇게 김현지 방어해 주려고 했더니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이거 뭐라고 싸울 거야? 응? 맞아 잘 살펴줘. 아유 문진석이 언제부터 문진석이가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었어. 어? 진짜 7인의 멤버다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이다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는데 어? 여러분들 이게 벌써부터 여러분들 어떤 짓거리냐면요 나중에 이런 애들 때문에 친명 패권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이러다가 나중에 친명 패권주의라고 하면서 지네끼리 이거 다 욕먹는 짓입니다. 응?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미는 이런 애들 중대 동문 아니냐. 나 진짜 민주당에서 아직도 이런 얼마나 여러분들 대통령실에서 당황했으면 대통령실에서 김남국에게 엄중 경고했어요.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가 문진석에게도 뒤늦게 대통령실이 김남국에게 경고를 하니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문진석 인사청탁 매우 부적절하다 사과하라.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문진석 아직도 사과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발 쟤네랑 똑같은 짓 좀 하지 말자. 안 그래요? 진짜 우리가 적어도 쟤네랑 싸우려 그러면 진짜 쪽팔려서 나는 이게 쉴드가 안 되잖아. 아니 지네끼리 의원실에서 앉아서 방구석에서 하는 거면 몰라도 걸리지나 말든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냥 이거 인사청탁 아니야. 여태까지 김현지가 실세다, 김남국이는 걷다가 이건 진짜 여러분들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건 진짜 너무 우리가 니들 뭐 충안고 출신 충안파 야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진짜. 응? 오히려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응? 이거 아마 두고두고 계속 공격당할 거야. 진짜 여러분들 보낸 거예요. 남구가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 너도 알고 있어. 홍성범이야.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 봐라. 지가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추천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칼이래요. 반대할 거니까 김남국이가 흐리멍텅해서 그래요.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좋으니까 착해 보이니까. 이에 김남국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홍성범 본부장님. 진짜 쪽팔려서 내가 김남국, 문진석, 진짜 홍성범 전부 중대 출신. 문진석과 김남국은 원조 친명 7인의 멤버. 누가 봐도 여러분들 그냥 친명 패권이 아니에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을 왜 이렇게 니들 괴롭히니? 응? 난 진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문진석. 응? 이게 쉴드가 돼요 여러분들? 딴 건 몰라. 우리가 그렇게 김현주 쉴드 쳐주고 해주지만 이게 쉴드가 됩니까? 김남국이가 입으로 훈시경이랑 현진 누나한테 추천한다. 응? 이게 쉴드가 되냐고. 응? 맞아, 잘 살펴줘. 오죽하면 대통령실에서 엄중 경고를 하겠냐고. 응? 이러니까 나중에 친명 패권주의 이딴 소리 들으면 대통령만 가장 위기에 되는 거냐. 문진석이 빨리 자르고 이 더민주 전국 핵심에 이런 애들 여러분들 빨리 해체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또다시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지금이야 대통령 힘 있고 그러니까 버티죠. 이 새끼들이 뒤에서 무슨 짓 하나 보십시오. 원조 친명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뒤에서 인사청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욕먹을 각오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조 친명이라고 하는 애들이 더 조심하고 더 대통령에게 해갈까봐 조심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조 친명이라고 하면서 대통령 권력 이용해갖고 대통령 발의해갖고 인사청탁하고 앉아 있습니다. 응? 아니 여러분들이 보셔요. 이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길입니까 이게? 딴 사람도 아니야. 만약에 원조 친명도 아니고 약간 이재명 대통령과 떨어진 사람이 자기가 이 사람 좀 추천하고 싶은데 응? 김남국 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신임을 받으니까 부탁하면 김남국의 어떤 무슨 반응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지네 둘 다 원조 친명이잖아. 지네끼리 응? 강훈식 비서실장과 현진우한테 부탁할게. 야, 추천할게요. 나 진짜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응? 이제 6개월 됐는데 벌써부터 이런 거 걸리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어? 안 그래요? 오히려 소중함은 멀리 떨어져서 응원할 줄 알아야죠. 전 근처도 안 가요. 응? 전 진짜 대통령실 그 구내식당에 밥 먹으러 오라 그래도 밥도 안 먹으러 가요. 응?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야 대통령이 힘이 세지니까 그러려니 넘어가지만 나중에 이게 친문 패권 이러면 친문 패권 욕 먹듯이 친노 패권 욕 먹고 친문 패권 욕 먹듯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집권 4년차 5년차 되면요 이놈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흠집 내는 거예요. 응? 걸리지나 말지. 아, 쪽팔려갖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나 진짜 이건 쉴드도 안 되고. 여태까지 저쪽에서 김현지가 실세냐 계속 지랄했잖아. 김남국이 인증해 준 거야. 응? 나 이건 진짜 김현지 출석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우리가 해주고 그랬더니 김남국 입에서 비서실장이랑 현진우한테 추천할게요. 오죽하면 대통령실에서 엄중 경고를 했겠냐고. 민주당도 문진석한테 엄중 경고하고. 진짜 이런 사람들 오히려 더 멀리서 보좌하고 그래야지. 심지어 문진석이라 아직도 사과가 없습니다. 나 진짜 쪽팔려갖고 진짜 이러지 맙시다. 내란 청산하고 있는데 뭐 하는 짓입니까? 인사청탁하고. 왜 빌미를 주냐고 쟤네들한테 공격거리를. 여러분들 안 그래요? 지금 내란 청산하겠다고 국민들은 이 추위에 떨면서 밖에 나가서 내란 잔당들 소탕하고 조희대 사법부 몰아내자고 이 영하 10도가 넘는 이 날씨에 개떨듯이 떨면서 국민들은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뒤에서는 인사청탁이라 하고 있냐고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더민초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 그러면 진짜 멀리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맙시다. 응?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속상해서. 네, 오늘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